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실러버스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조교는 좀 챙겨주세요. 지금 말고요. 나중에 쉬는 시간에. 그러면 나중에 실러버스 설명하고요. 바로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의 차례를 이렇게 펼치도록 합니다. 차례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차례가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1페이지에 몰팔러지, 2페이지를 봅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화면에 보듯이 스트레스가 8번 출제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합니다. 다수, 여러 번 출제되었다는 얘기고요. 음론에서 강세가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그거 밑에 여기 phonological processes가 최다 출제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12번 나왔죠. 최다라고 적습니다. 음문론에서 음문 과정이 가장 많이 나오는구나. 다음 페이지 몇 페이지 펼치냐면 페이지가 안 적겠네. Semantics and Pragmatics 보겠습니다. 거기서 05번에 Conversational Maxims랑 Implicatural이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5번 출제되었고요. 영학 전체에서 많이 출제된 건 아닌데 의미론, 화형론에서 2번째로 많이 출제되었고 그 밑에 스피치 액트가 최다 출제입니다. 최다라고 적습니다. 몇 번 출제됐어요? 다음 페이지 넘겨봅니다. 7번. 네. 스피치 액트가 많이 나왔었구나. 그 다음에 그래머 쪽을 보면요. 이렇게 음영으로 표시되어 있는 논술이라고 적혀있는 논술 문제가 나왔었는데 왼쪽 페이지하고 오른쪽 페이지 보면 논술 문제가 총 몇 번 나왔어요? 5번 나왔습니다. 그랬죠? 그래머에서만 논술 문제가 나왔었구나. 예전에 논술 시험이 있었을 때요. 요즘은 영어학에서 논술 문제 안 나옵니다. 신텍스 쪽으로 넘깁니다. 신텍스에서 어느 개념이 가장 많이 출제되었을까요? 숫자 보면 알 수가 있죠. 1, 2, 3, 1, 2, 3, 1, 2, 3, 4, 1, 2, 3, 4, 5, 6, 7 예지요. 컴플리먼트, 애드정트 동그라미 치고요. 최다 출제. 보충어랑 부가어 구분하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7번 출제되었습니다. 이제 몰팔러지 14페이지 시작하겠습니다. (14페이지) 몰팔러지 첫 번째 문제. Word formation processes 어형성 과정이라고 하고요. 어형성 과정이 02년도하고 나중에 11년도에 나왔던 것 같은데 몇 번 나왔습니다. 02년도 전국 문제. 다음 예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Why don't you email me this evening? 하고 The employer peopled the house with 10 adults. 1-1 위에 밑줄 친 단어들과 관련된 어형성 방법을 쓰시오. 이메일이나 people은 원래 명사였는데 동사로 바뀐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에 컨버전이라고 부르고요. 굳이 우리말로 하면 품사 전환이 되겠습니다. 품사 전환. 품사가 바뀔 때는 보통 어픽스가 붙어서 데리베이션, 파생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픽스 없이 품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제로 데리베이션이라고 부릅니다. 0 파생. 왜냐하면 접사가 없으니까. 접사가 제로입니다. 그리고 단어의 기능이 바뀐 거기 때문에 품사가 바뀐 것은 기능 전환, 영어로 functional shift라고 합니다.
총 3가지가 똑같은 용어입니다. 셋 다 정답입니다. 1- 단어 워러를 이용해서 위에 이메일과 같은 품사로 만드시오. 위에 이메일이 예문에서 동사로 쓰였지요. 그래서 워러이 물 주다라는 뜻이 되게 예물 만들어라. 그래서 My mother watered plants in the garden. 우리 어머니가 정원에 있는 식물들에게 물을 주셨다. 밑에 출제 포인트 보겠습니다. 어형성 과정 1번 conversion. conversion은 과정이다. 이미 존재하는 단어에 새로운 통사 범주. 통사 범주는 품사지요. 품사를 부여하는 과정이다. 오른쪽 페이지에 표에 예들이 나옵니다. Examples of conversion. Verb derived from noun. 명사에서 파생된 동사. ink는 보통 명사인데 ink a contract 하면 동사로 쓰였고요. butter는 보통 명사인데 butter the bread 하면 동사로 쓰였습니다. 오른쪽에 중간 칼럼 보겠습니다. 동사에서 명사가 파생된 경우 run은 달리다 동사인데 a long run 하면 명사로 품사 전환이 일어났고요. drink가 보통 동사인데 a hot drink 하면 명사로 컨버전이 일어났습니다. 맨 오른쪽 칼럼 형용사에서 동사로 된 거 dirty가 더럽히다는 동사가 됩니다. dirty a shirt. empty the box 하면 박스를 비우다 이렇게 됩니다. 2번 클리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클리핑은 과정이다. shortens 축약시키는 과정이다. polysyllabic word 다음절어를 축약시키는 줄이는 과정이다. by deleting one or more syllables 한 음절 이상 삭제함으로써 1음절 지울 수도 있고 2음절 지울 수도 있고 3음절 지울 수도 있습니다. 표에 얘들이 나옵니다. 클리핑 옴니버스에서 옴니를 지웠습니다. 2음절을 삭제해버렸네요. 그래서 클리핑. 세 번째 줄에 텔레폰에서 폰이 나왔죠. 2음절 삭제했습니다. 텔러. 가운데 닥터에서 털 부분 1음절을 삭제해버렸고요. 베테러너리에서는 모음이 4개니까 4음절을 탈락시켰습니다. vet, 수회사가 되었습니다. 바이스클은 바이크가 되고요. 이렇게 1음절 이상 음절 단위로 왕창 삭제하는 게 클리핑. 3번 블렌딩. 블렌딩 규칙은 이렇게 적혀 있죠. A, B, C, D가 합쳐서 A, D가 되는 경우 이렇게 표시합니다. B와 C를 지우는 경우 앞단어의 뒷부분하고 뒷단어의 앞부분을 보통 지우고 결합시킵니다. 그걸 블렌딩, 혼성이라고 부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브런치는 브렉퍼스트하고 런치 합쳐서 브런치가 됐고요. 스모그는 스모크하고 포그하고 합쳐서 됐고요. 모텔은 모터하고 호텔 합쳐서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4번 back formation, 역성이라고 부르는데 역성은 과정이다.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by removing a real or supposed affix. 진짜의 접사 혹은 가정된 접사. 가정된 접사란 말은 진짜가 아닌 접사를 제거함으로써 만들어낸다. 밑에 표를 보겠습니다. 원래 단어가 에디터가 영어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에디터의 OR은 전미사가 아니었어요. 원래 다른 라틴어에서요. 그런데 영어에 보통 OR은 사람을 나타내는 전미사니까 이거 전미사인가 보다. 그리고 떼서 에디트라는 동사를 나중에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에디터 위에 미스어널리시스, 오분석, 잘못 분석한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잘못 분석해서 동사 에디트가 만들어졌습니다. OR의 밑줄 칩니다. 에디터의 OR. 베이비시터의 ER, 가운데 칼럼에 있는 ER. 버글 다음에 AR 밑줄. 패들 다음에 ER 밑줄. 스윈들 다음에 ER 밑줄.
이런 식으로 OR 아니면 ER 붙은 놈들이 back formation의 얘들이 엄청 많습니다. 왜 back formation이란 이름을 붙이게 되었냐 하면 베이스에 affix를 붙이는 게 derivation, 파생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파생의 반대 과정이 됐어요. affix를 떼버리고 요걸 만들어냈죠. 그래서 반대로 형성했다. 그래서 back formation이 된 겁니다. 그런데 OR, ER 말고도 back formation의 얘들이 밑에 보면 션으로 끝나는 거, ION으로 끝나는 것들이 그런 얘들이 많습니다. resurrection, 부활해서 resurrect, 부활시키다. donation이 먼저 들어갔고요. donate가 나중에 생겼습니다. 텔레비전이라는 발명품이 생기고 나서 televise라는 동사를 나중에 만들었고요. orientation이 먼저 생겼는데 나중에 orient나 orientate가 생겼습니다. self-destruction, 자기 파괴, 요게 self-destruct, 자기를 파괴시키다 동사가 만들어졌고요. 오른쪽에 word processor는 이것도 발명품이죠. word process라는 동사가 생겼고요. 타자기도 발명품, typewriter가 typewriter, peas는 콩이라는 단수 명사인데 즈 발음 나니까 복수 전미사인 줄 알고 P로 만들어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5번, 6번 에크로님하고 이니셜리즘 5번, 6번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시험에 그렇게 나왔었기 때문에 11년도에 표를 봅니다. 에크로님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는 표의 오른쪽에 이니셜리즘이 있습니다. 그거 두 개를 이렇게 묶어서 구분이라고 적고요. 에크로님, 이니셜리즘. 에크로님은요, 한 단어처럼 발음하고요. 이니셜리즘은 이니셜을 하나씩 읽어줍니다. NASA 그렇게 읽지 않고 NASA라고 읽고요. 네이토, 유네스코, 유니세프, 님비 등 다 하나의 단어처럼 발음합니다. 이니셜리즘 오른쪽은요. 다 이니셜을 읽어줍니다. USA, UK, LA, DNA 등등. JYP 이런 식으로. 얘도 이니셜리즘입니다. 7번 컴파운드 복합어 보겠습니다. 복합어는 그냥 두 단어가 결합돼서 한 단어 된 거고요. 쉽고요. 표를 보는 방법은 adjective가 여기 나와 있고 이쪽에 나와 있죠. 여기 동그라미 1, 여기 동그라미 2 합니다. 이렇게 표에 이렇게 보면 됩니다. 형용사하고 결합된 거 bittersweet, 달콤 쌉싸름한. adjective하고 noun 결합된 게 poor house. adjective하고 verb하고 결합된 게 whitewash. 두 번째 줄 noun하고 adjective 결합된 게 headstrong. noun하고 noun homework. noun하고 verb spoon-feed. verb하고 adjective feel good. verb하고 noun pickpocket. 소매치기. verb하고 verb sleepwalk 이런 게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번에는 07년도에 또 word formation processes가 나왔네요. 1, 2, 3은 단어 형성 유형, 형성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에서 찾아 하나씩 짝을 지으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blending is formed by combining parts of existing words. 기존 단어들의 부분들을 결합시켜서 형성된 게 혼성, blending이고요. 2번 두성어, acronym은 단어의 첫 문자로부터 형성되는데 pronounced as a word에 밑줄칩니다. 하나의 단어로 발음된다. pronounced as a word. 3번 functional shift는 첫 문제에서 했지요. 기능 전환은
제로 데리베이션 컨버전하고 똑같은 용어라고 했습니다. 기능 전환은 하나의 범주, 즉 하나의 품사에 속하는 단어를 다른 범주, 다른 품사로 그냥 바꿔버리는 것이다. A번 보겠습니다. water bed는 water 플러스 bed, 물침대. 오른쪽에 적습니다. compounding, 합성, 복합이라는 뜻입니다. B번 NYU라고 읽지요. 단어 하나, 문자 하나하나 다 읽어주네요. Initialism. C번 water가 동사로 쓰이고 water가 명사로 쓰인다. 이런 거는 conversion. 그리고 제 시문에 나왔듯이 functional shift 똑같습니다. D번 netizen은 인터넷에서 인터를 두 음절을 이음절을 삭제해버렸네. 음절 삭제한 건 블렌딩. citizen에 city 빼버리고 젠만 남겼고요. 블렌딩. national 형용사 nation noun. nation에 al 접사 붙였으니까 접사 붙이면 어떤 과정이라고 했죠? derivation, 파생, derivation에 해당됩니다. F번에 네서라고 하나의 단어처럼 발음하네요. 그러면 acronym. 그러면 정답이 밑에 적혀 있는 것대로 됩니다. 오른쪽 페이지 11번 문제. 또 word formation processes 나왔습니다. A번에 네 가지 종류를 적었는데 설명은 안 적어놨네요. 코이니지가 뭔지, 클리핑이 뭔지, 컴파운딩이 뭔지, 백포메이션이 뭔지는 안 가르쳐주고 B번에서 잘 짝지어 봐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A번에 레인 책이 있는데 레인하고 책이라는 단어 두 개를 합쳤습니다. 그래서 얘는 컴파운딩이라고 적습니다. 타입라이터는 타자기가 원래 라이터, 타입라이터였죠. 그래서 백포메이션. 백포메이션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띄어써도 되고요. 여기 하이펀을 넣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둘 다 똑같습니다. C번 This is great. Can I have a Xerox? Xerox는 제품명입니다. 복사기로 유명했습니다. 거의 최초의 복사기일 거예요. Xerox가. 그런데 Xerox가 이 문장에서 무슨 뜻이에요? 제가 사본 하나 받을 수 있을까요? 사본이란 의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품명이 사본이라는 보통 명사화가 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Xerox라는 것은 전혀 없던 영어에서 만들어낸 단어이기 때문에 코인이지 조어라고 부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단어를 만들어내는 것. 코인이지. 그래서 이 단어 어떤 영화 보니까 이 단어를 어떻게 읽냐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이상하게 생긴 영단어니까. 그래서 Xerox입니다. 그렇게 발명가가 얘기하는 장면이 기억납니다. 무슨 영화인지 모르겠지만. D번 I usually have brunch. brunch는 아까 설명했죠. blending. Could you empty the box? 아까 출제 포인트에 나왔네요. conversion입니다. empty는 원래 형용사였는데 그냥 동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F번 브라운 여사가 브라운 양이 오늘 우리 대체 교사가 되나요?
클리핑. 맨 밑에 설명 보세요. 마지막 줄에 sub은 subway나 substitute가 클리핑된 겁니다. 이 문장에서는 substitute, 대체 교사. 정답은 3번. 넘어갑니다. 카테고리 두 번째, The hierarchical structure of derived words. 파생어의 계층적 구조입니다. 패시지 쭉 해석을 하면서 풀이하면 되겠네요. 첫 번째 줄 봅니다. 2개 이상의 접사를 가진 단어들은 몇 가지 단계를 통해서 형성되어진다. 예를 들어 unusual이라는 단어를 살펴보자. 그것은 접두사 on과 stem, 어간 use와 전미사 of로 구성되어 있다. 접두사 on은 not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형용사에만 부착되어서 새로운 단어들, 그것들 또한 형용사인 것인데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다. unkind처럼 형용사에 붙어서 형용사를 만듭니다. 접미사 of은 반면에 동사에 붙어서 형용사를 만들어냅니다. countable처럼. on은 use에 부착될 수 없기 때문에 unusu는 안 됩니다. 말도 안 되고. of이 먼저 어간인 use에 결합되어서 useable을 만든다. 그 다음에 접두사 on이 결합된 것이 가능해진다. useable에 결합되는 것이 가능해져서 unusual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번에는 reusable을 살펴보자. 접두사 re가 동사에만 붙는 접두사 re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사들이 다른 형태소들과 결합하느냐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reusable의 형성을 2가지 단계로 말할 수 있게 해준다. 1번이 2번에 먼저 붙는다. 정답은 뭐부터 붙을까요? 1번 정답, re가 use에 먼저 붙고요. 2번 답이 use입니다. 밑에 정답 부분에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이 4번에 붙는다. of이 reuse에 붙는다. 그래서 밑에 아래쪽에 여백에 이 지문의 2가지 단어 unusable 하고 reusable 2개를 설명하고 있는 제시문인데요. use하고 of이 먼저 붙고요. on이 나중에 붙고요. 여기는 reuse가 먼저 붙고 of이 나중에 붙습니다. (08년도) 충남. 비슷한 원리인데 이번에는 단어가 좀 다릅니다. 다음 글을 읽고 지시에 따라 답하시오. 두 번째 문단부터 해석하겠습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 단어들의 계층적 구조는 가장 명확하게 보여진다. 구조적으로 중의성이 있는 단어들에 의해서. unbuttonable이라는 단어를 살펴보자. 그 단어의 2가지 의미는 다음 2가지 다른 구조에 해당된다. 1번으로 결합되는 경우가 있고 2번으로 결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번, 2번 밑에 보겠습니다. The ambiguity of this word. 이 단어의 중의성은 발생한다. 접두사 on이 다른 품사 범주, 문법 범주, 즉 품사지요. 다른 품사에 결합되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그라미 1, 2, 3, 4에 품사를 쓰시고 그리고 의미도 적으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정답 보겠습니다. 예시 답안 보시면 동그라미 1번은 adjective가 됩니다. 동그라미 2는 button이 동사고요. verb고요. 단어의 의미는 buttonup을 잠글 수 있는 on이니까 버튼을 잠글 수 없는. 문법 범주 동그라미 3번 버튼이 동그라미 4번부터 보면 버튼이 동사고요. 여전히. 언버튼은 여전히 동사입니다. 버튼을 풀다. 근데 up이 붙었으니까 버튼을 풀 수 있는. 아래쪽 여백에다가 적습니다. 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형용사에 붙는 언이 있고요. 동사에 붙는 언이 있습니다. 형용사에 붙는 언은 not의 의미를 가집니다. 동사에 붙는 언은 do the reverse of verb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동사의 반대 과정을 행하다. 다음 페이지 넘깁니다. 다음 페이지에 세 번째 줄부터 쭉 해석해 주겠습니다. unlockable이라는 단어를 고려해 보자. 당신이 어떤 방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상상해 보라. 당신은 프라이버시를 원한다. 당신은 기분 좋지 않을 것이다. 그 문이 잠글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not able to be locked, 잠글 수 없는. 문이 안 잠겨요. 그리고 이번에는 상상해봐라. 당신이 잠긴 문 안에 들어가 있다고. 그리고 나오려고 애쓰고 있다고. 당신은 매우 안심하게 될 것이다. 그 문이 unlockable, able to be unlocked. 자물쇠를 풀 수 있는, 잠금을 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러한 두 가지 의미는 아래 두 가지 다른 구조에 해당된다. lockable, 잠글 수 있는, on이 붙으면 unlockable, 잠글 수 없는 그렇게 되고요. 오른쪽은 unlock이 먼저 결합됩니다. 풀다에다가 up을 붙으니까 풀 수 있는. 그 수용도 밑에 설명. 첫 번째 구조에서 동사 lock은 전미사 up이랑 붙어서 lockable이라는 형용사를 만들어낸다. able to be locked, 잠글 수 있는. 그리고 나서 접두사 on이 붙어서 파생된 형용사, 즉 lockable에 결합되어서 새로운 형용사 unlockable을 만들어내는데 의미가 뭡니까? not able to be locked, 밑줄 칩니다. not able to be locked. 잠글 수 없는, 그렇게 됩니다. 첫 번째 수용도의 의미. 이번에는 두 번째의 경우에, 오른쪽의 수용도의 경우에 접두사 on이 동사에 결합되어서, lock에 결합돼서 파생된 동사 unlock을 만들어내고요. 형성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파생된 동사 unlock은 전미사 up을과 붙어서 unlockable이 되고 의미에 밑줄 칩니다. able to be unlocked에 밑줄 칩니다. able to be unlocked. 풀 수 있는. 한 줄 밑에 그런 영어의 단어들의 전체 부류, 즉 이런 것들이, 이런 현상을 보이는 것들이 극소수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ambiguity 가지는 거. 밑줄 쳐봅니다. unbuttonable, unzippable, unlatchable. 요거 세 개 정도밖에 없다. 오른쪽 페이지. 세 번째 카테고리, constraints on derivation, 파생에 가해지는 제약이고요. 파생을
못하게 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게 이 페이지에 나오는 en suffix,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al suffix 두 가지가 시험에 나왔고요. 둘 다 음론적 제약이 있습니다. phonological constraint가 있고요. 프로젝트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얘가 23페이지. 이렇게 however부터 파란 펜으로 밑줄 치고요. 여기는 빨간 펜으로 밑줄 치고 똑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however부터 해석해 주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형용사가 있다. 그 형용사들의 en 전미사가 결합될 수가 없는 형용사들이 있다. 왜냐하면 전미사 en은 음론적 제약에 영향받기 쉽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monosyllabic stem that ends in an obstruent 저해음으로 끝나는 이름절어에만 it은 en 전미사죠. en 전미사가 붙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음론적 제약을 줬어요. 그리고 여기에 맞는 걸 이제 골라내면 됩니다. 생성될 수 없는 파생어, 즉 영단어가 아닌 거. 이름절이어야 되고요. abstract로 끝나야 됩니다. abstract에서 en 빼고 이 부분이 몇 음절이에요? 모음을 찾으면 되지요. 어가 있고 여기 어가 있네요. A가 있네요. 그래서 음절이 두 개네요. 이음절. 그래서 생성될 수가 없습니다. 모노실라블이 아니고 다이실라블이라서. 그 다음에 en 빼고 앞에 봅니다. olden. abstracт 맞네요. 가능합니다. quicken. 크 발음이지요. 가능하네요. 그린은 사너런트 소리네요. 안 됩니다. 틀린 단어. 리버는 여기에 V에 밑줄 치고요. abstracт, V 발음. 블루 하면 우 발음, 모음으로 끝났네요. 모음은 사너런트. 블루랑 그린에는 안 되는 이유가 사너런트로 끝나서 안 됩니다. 라우드는 되네요. 드 발음. 스타우튼, 트 발음 되네요. 그러면 안 되는 건 이음절이라서 안 되는 abstract하고 그린앤하고 블루앤이 안 됩니다. 그러면 abstract 설명해 줘야 되겠네요. 요걸 끄집어내서 여백에다가 적겠습니다. abstract가 뭔지. abstract 반대 개념은 sonorant고요. 이 두 개의 개념은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abstract 외우는 방법 SPA라고 외우라고 했죠. SFA, SPA. sonorant는 NLGV, NLGV로 외우라고 했습니다. SPA, NLGV. 여기는 stop, fricative, affricate고요. nasal, liquid, glide, vowel 이렇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여기부터 해석해 주겠습니다. 사역의 의미를 가진 동사들은 즉 대충 X하게 만들다, 뭐뭐하게 만들다라는 사역의 의미를 가진 동사들은 보통 형성되어진다. 형용사로부터 전미사 en을 첨가함으로써 형용사 어기에 그런데 제약이 있습니다. 음론적 제약이 소문자 1번, 소문자 2번 여기 나오고요. 베이스, 어기가 모노실라빅, 이름절이어야 된다. 방금 문제에서 봤죠. 두 번째, 그 어기가 abstract로 끝나야 된다. 즉, SPA라고 외우라고 했죠. Stop, Fricative, Affricate. 그리고 이 abstract는 선택적으로 선행당할 수가 있다. 사노런트가 그 앞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노런트에 네이저라고 approximate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LR 같은 거. 그러면 블랙은 크 발음 나니까 abstract로 끝났고요. 화이트는 트, 댐프는 프로 끝났고요. 근데 하든 같은 경우는 abstract 앞에 사노런트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무하고 프의 밑줄 칩니다. 그러면 프가 abstract, 무는 사노런트죠. hard은 또 마찬가지. the 앞에 abstract 앞에 사노런트 나왔고요. lengthen 여기에 밑줄 칩니다. 이 세 가지가 여기서 말한 VCC 자음이 두 개 연속으로 나올 때 앞에 거는 플러스 사노런트고요. 플러스 abstract 이렇게 된 경우를 세 가지 찾아봤습니다. 나머지는 tough는, rough는, soft는, fast는 전부 다 abstract로 끝나고 있습니다. B번 왜 틀린다는지 봅시다. dry 하면 여기가 모음이지요. 모음이면 abstract가 아니죠. I 발음은. 무 발음, 사노런트, green, 사노런트, blue, 사노런트. 서머리에 보면 abstract로 끝나야 되지 사노런트로 끝나면 안 된다. 그렇게 적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에 여기 책 위에 옆에 게 이렇게 적으세요. 중요합니다. 빨간 펜으로 적습니다. 음론 규칙 발견 문제. 어떻게 풀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잘 풀 수 있냐? supra segmental feature, segmental features. 잘못 적었다. 요거 place인데 felt 뭐 이상하게 적혔어요. place라고 적으세요. 다 적었나요? 영어학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의문론 문제 중에 규칙을 적으시오. 이게 가장 어려워요. 그러면 멘붕이 올 수가 있고요. 되게 당황스러울 수가 있는데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초분절음 자질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분절음 자질을 생각합니다. 초분절음 자질은 강세를 따져보라는 얘기예요. 강세가 규칙에 들어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지금 기출문제들 보면요.
그래서 강세를 까먹으면 안 돼요. 강세부터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야 됩니다. 작년 슈아 딜리션도 강세하고 관련이 있었죠. 정답이. 그 다음에 강세 따져봤으면 플레이스 매너 같은 거 분절음 자질을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제시문 처음부터 해석해 주겠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파생 전미사 AL이 있다. 명사에 부착되어서 형용사를 만드는 AL 접사가 있다. 센터에 붙어서 센트럴, 코스트에 붙어서 코스털, 뮤직에 붙어서 뮤지컬. 그리고 동사에 붙어서, 명사 아니라 동사에 붙어서 명사를 형성하는 refuse의 refuser, propose의 proposer, recite의 reciter. 그래서 이 두 가지 종류 중에 이 AL 접사 문제는 동사에서 명사 만드는 전미사를 가리킵니다. 두 번째 타입, 그렇죠? 두 번째 타입, 즉 devolver suffix, 탈동사와 전미사, 동사에서 다른 품사 만드니까 devolver입니다. 탈동사와 전미사라고 불리는 두 번째 타입은 can derive well-formed nouns, 적격의 명사를 도출할 수가 있다. 또는 파생시킬 수가 있다. Only if 세 가지 요구 조건이 충족될 때만. 첫 번째 요구 조건은 동사의 마지막 음절이 부착되는 그 전미사가 부착되는 동사의 마지막 음절이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마지막 음절을 강조해야 된다. 이 요구사항에 근거하여 영어는 이런 명사들이 없다. 요거처럼 빨간 펜으로 강세 찍습니다. Physical, 이음절, Promiser, 이음절, Abandoner, 요거는 이음절. AL 접사 바로 앞에 강세해야 되니까 이음절에 강세 있어야지 가능하고요.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얘는 3음절 abandon이었으면 가능한데 abandon이라서 안 됩니다. AL 전미사 바로 앞에 강세가 와야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데이터 1번, 2번이 다른 나머지 두 가지 요구 조건을 보여준다. 1번에 되는 놈 3개, 안 되는 놈 3개, 가로 2번에도 되는 거 3개, 안 되는 거 3개 주고요. 규칙을 찾아내시오. 그리고 규칙 찾을 때 아래에 distinctive feature 중에 골라서 적으시오. 힌트가 되는 겁니다. 없는 규칙 발견 문제는 먼저 스트레스를 따지라고 했는데 이미 제시문에서 얘기했지요. 우리는 이제 스트레스는 안 따져도 되고 플레이스 매너 쪽을 따지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습니다. AL 붙은 거에 바로 앞이 스 발음으로 끝났고요. 얘는 V 발음, 얘는 T 발음으로 끝났어요. 안 되는 거에 얘는 크 발음, 얘는 impeture, 취 발음, detector, 취 발음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vowel consonant 이런 시퀀스일 때 스, 브, 트는 되고 크, 취는 안 됩니다. 그러면 스, 브, 트의 공통적인 피처가 뭡니까? 입의 앞쪽에서 소리 나죠. 크, 취는 입의 뒤쪽에서 소리 나죠. 그래서 이렇게 적습니다. 플러스 anterior. 이번에는 2번 데이터 분석하겠습니다. AL 앞에 nut로 끝났고 르스로 끝났고 르스로 끝났습니다. NT 아니면 RS 발음으로 끝났죠. 이번에는 모음, 자음, 자음 이렇게 나왔는데 의문론의 규칙은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전미사 바로 앞에는 여전히
플러스 anterior이어야 됩니다. 그대로 내려와야 되지 다른 자질이 되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언어의 음운 현상은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여전히 anterior이어야 되는데 tooth anterior 맞지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소리 느와 르의 공통 자질은 밑에 표에서 고르면 뭘까요? 플러스 코로놀일까요? 플러스 사너런트일까요? 밑에 안 되는 것도 봅시다. 푸트 안 되고요. 스트 안 되고 푸트 안 됩니다. 그래서 푸스 프는 압스트론트고 느르는 사너런트니까 여기가 플러스 사너런트여야 됩니다. 선생님, 느하고 르는 코노롤 되잖아요. 코노롤이 안 되는 이유는 밑에 보면 안 되는 거에 요거 스가 있죠. 스도 코노롤인데 안 되는데. 그래서 얘가 정답이 안 됩니다. 얘가 아니고 플러스 사너런트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밑에 제시문을 잘 따랐는지 지시문을 잘 읽어봐야 됩니다. 조금만 내려봐야지. 여기 밑줄 칩니다. For each requirement, use one or two distinct features from the list above. 각각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 위에 목록에서 하나 또는 두 개의 변별적 자질을 사용하시오. 요거 보면 변별적 자질 하나 썼지요. anterior. 밑에 거 보면 사너런트 anterior 두 개 썼지요. one or two. 제대로 답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알았죠? 그러면 밑에 예시 답안 보겠습니다. requirement 2는 shows that 보여준다. deverbal suffix al이 부착될 수 있다는 것을 뭘로 끝나는 플러스 anterior 자음으로 끝나는 여기서 선생님이 오타 냈는데요. verbs which ends에서 여기 s를 지워주시고요. and가 돼야 되겠죠. 그 대신에 여기에 s 넣어주세요. 플러스 anterior consonant. 전방음 자음으로 끝나는 동사에만 부착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requirement 3는 보여준다. 동사가 더블 코다, 즉 자음 두 개인 걸로 끝날 때 첫 번째 자음과 두 번째 자음은 각각 플러스 사너런트 플러스 anterior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 답변을 쓸 때는 이렇게 anterior 다 적어주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틀렸다고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약자로 적어도.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요거 적어줍니다. AL suffix는 뭐라고요? phonological constraint. 음론적 제약입니다. 아까 EN suffix도 마찬가지고요. 음론적 제약. 시겔이라는 학자의 1974년 논문에 따르면 동사의 어기가 AOL 접미사 첨가의 자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것은 이러한 음론적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된다. 첫 번째 요구사항, 동사의 어기가 강세 음절로 끝나야 된다. 두 번째, 동사의 어기가 음론적으로 vowel로 끝나거나 싱글 컨소넌트로 끝나거나 최대 두 개의 자음을 끝나거나 이렇게 적습니다. 이렇게 끝나거나 이렇게 끝나거나 즉 자음 3개짜리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조건, 만약 그 동사의 어기가 모음으로 끝나지 않으면, 즉 자음이 있다면 마지막 자음은 입의 앞쪽에서 소리 나야 된다. 레이비얼이나 엘비얼러여야 된다. 이렇게 적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플러스 anterior, 이렇게 끝나도 마지막 자음은 플러스 anterior이어야 한다. 이제 이걸 구체적인 예들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1번에 이러한 조건들이 예시화되어 있다. Consider the pronunciation, not the spelling. 스펠링을 신경 쓰지 말고 발음에 신경 써라. 음노는 항상 발음에 신경 써야 됩니다. 1번 AL 점사는 vowel final basis. 모음으로 끝나는 동사 어기에 붙을 수 있습니다. try, 모음으로 끝나죠. I, trial, deny, denial, betrayal, renewal 이렇게 됩니다. B번 동사 어기가 labial, 양순음으로 순음으로 끝날 때 revive, v 발음, arrive, v 발음, approve, v 발음, remove 전부 다 v 발음이네요. C번 이번에는 dental이나 alveolar로 끝날 때 betroth, 스 발음, th 발음, appraise, z 발음입니다. 스펠링은 쓴데 발음은 z죠. 얘는 스, 얘는 z, acquittal, t, recital, t, referral, r. 위에 놈들은 다 v입니다. 요만큼이 전부 다 뭐다? 플러스 anterior입니다. 전방음입니다. D번 alveolar consonant로 끝나고 그 앞에 또 다른 자음이 있는 경우 밑줄 칩니다. 르스, 느트. 시험 문제에서 봤듯이 르스나 느트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동사가 펠리털이나 빌라 칸저넌트로 끝나면 이번처럼 AL 전미사 첨가가 블락트, 막혀진다. 젖쥐 하면 G 발음이고 attacker, 크 발음, approacher, 취 발음, 크 발음, 취 발음 반복되니까 적지는 않겠습니다. 크, 취가 이미 적었죠. 얘네들은 왜 안 됩니까? 플러스 엔티리얼이 아니고 마이너스 엔티리얼이라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2번 밑에 마지막 음절에 강세 오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항상 필수적이다. 그래서 얘네들 안 되는 이유는 audit, 1음절에 강세해서 안 되고 combat, 1음절에 있어서 combat를 안 되고 limit, 1음절에 강세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약을 하면 아래와 같이 되고요. 음절이 2개 이상 있다고 가정하고 vowel로 표시한 거고 그 사이는 뭔가 나올 수 있다라고 표시한 게 밑줄이고요. 마지막 음절에 강세해야 되고요. 항상. 이게 1A 데이터에 해당되고 칸저넌트 하나로 끝날 땐 그게 플러스 엔티리얼이 되고 1B, 1C, 2번 데이터가 여기에 해당되고 자음 2개 올 때는 플러스 사너넌트, 플러스 엔티리얼 나와야 됩니다. 이게 1D 데이터의 예입니다. (27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27페이지 하기 전에 다음 페이지 넘겨서 서머리부터 보겠습니다. 파생 형태소랑 굴절 형태소 구분하는 방법. 파생 형태소는 품사 변화나 의미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다. can이 있습니다. 일으킬 수도 있고 안 일으킬 수도 있지만 일으킬 수가 있는데 둘 중 하나 정도는 인플렉셔널 모핌은 둘 다 안 된다. 그렇게 일반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 페이지에 이 제목에다가 이렇게 적습니다.
derivational affixes와 inflectional affixes 구분할 때 derivational affixes는 meaning change나 category change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밑줄 칩니다. A자 시문에. 파란 펜으로 이렇게 밑줄 동그라미 하면 되겠습니다. 네, 밑줄됨부터 해석을 해주겠습니다. 파생 접사는 스템이나 루트에 부착되어진다. 그래서 새로운 스템이나 단어를 만들어낸다. possibly 가능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은데 resulting in a change in syntactic category or meaning. 품사 범주나 통사 범주, 즉 품사나 의미의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다. possibly니까. 예를 들어 파생 접사 ER은 동사에 붙어서 킥 같은 거에 붙어서 명사 키커를 만들어낸다. 반면에 굴절 접사의 첨가는 다른 문법적 기능을 가진 형태를 만들어낸다. cats. 다시 해석할게요. 반면에 굴절 접사의 첨가를 통해서 다른 문법 기능을 가진 형태들이 만들어진다. cat처럼. cat에 스를 붙이면 cats가 되는데 문법 기능이 다릅니다. 복수라는 문법 기능. That is, 다시 말해서 굴절 접사는 엄격히 문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marking, 표시하면서 properties such as tense and number, 시제나 수와 같은 자질들을 나타내는 문법적 기능만 가진다. 시제나 수는 문법 기능이죠. B번에서 맞는 진수를 찾으시오. 하나씩 보겠습니다. condemnation에서 Ation은요, 굴절 접사다. Ation은 condemn이라는 동사에 붙어서 명사를 만들어냈으니까 어떤 변화? category change. category change 일으키기 때문에 inflection이 아니고 derivational이 맞습니다. B번 non-refundable이라는 단어에서 non과 re는 무슨 변화? meaning change. 의미 변화가 있습니다. non은 not, 아니다라는 의미가 있고 re는 다시, again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of은 refund라는 동사에 붙어서 형용사 만들어내네요. 그러면 category change. 물론 meaning change도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일단 category change 있으면요, 확실히 derivational affix가 됩니다. 그러면 B번 진수를 맞네요. 그러면 B번에 이렇게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C번 보겠습니다. 가버먼트에서 month는 동사에 month가 붙었네요. month는 category change. 동사에서 명사를 만드니까. 그래서 derivational affix가 맞고요. 스는 문법적인 기능, 복수를 나타내니까 inflectional affix가 맞습니다. C번 또 맞으니까 동그라미 치고요. insincerity에서 E는 not의 의미가 있으니까 meaning change. ITY는 sincere, 형용사에 붙어서 ITY에 붙으니까 명사가 됐네요. category change. 그러면 둘 다 derivational
어픽스지요. 인플렉셔널이 아니고. 2번 lovelier에서 리는 파생 전미사다. 리는 love를 동사에서 형사로 만드니까 category change. 그래서 derivational affix 맞고요. ER은 굴절 접사다. 맞습니다. 2번 또 맞습니다. 그래서 BC 들어가 있는 4번이 정답이고요. 2번에서 주의할 점은 ER이 영어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agent ER, comparative ER. 사람을 나타내는 ER 접사가 있고요. 비교급 ER 접사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얘는 derivational, meaning change를 일으키니까. 비교급을 만드는 ER은 문법적인 기능만 하기 때문에 inflectional affix입니다. 밑에 해설 보면 되게 자세하게 내가 적어놨고요.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에서 C번 여기 화면을 보세요. 프로젝트. month는 품사 전환 category change를 일으키니까 derivational affix고 스는 여기에 빵한편을 동그라미 칩니다. 문법적 기능. 복수형은 문법적 기능이라고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inflectional affix. 여기도 빵한편을 동그라미. ER은 문법적 정보, 즉 비교급이라는 문법적 정보만 제공하기에 inflectional affix.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